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33도가 어쩌니 했더니 35도, 36도 팍팍 올라가는데요. 올해 상당히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렇던데 상당히 덥습니다. 36도, 35도, 어우, 서울이 왜 이렇게 더운지. 네, 제가 지난주부터 그 사진을 소개시켜 줬는데요. 오늘은 소개시켜 줄 사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정확히 몇 학년 때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3학년 내지는 5학년, 4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생각 안 납니다. 이렇게 기념을 한번 딱 보니까 대부분 생각나는데 이 중에서 별로 친하지 않거나 말을 안 했던 사람은 거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 90% 정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90% 정도.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 지방에서 전학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요 친구가 트윈, 쌍둥이라고 하는데 쌍둥이라고 하기엔 너무 믿을 수 없을 만큼 키 차이가, 얼굴은 보면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얼뜻 보기에는 얼굴은 비슷비슷한데 요 녀석이랑 보면 얼굴은 비슷한데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를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었는데 이때는 이제 또 뭐 프로 야구니 해가지고 막 많이 생겨가지고 애들이 모자를 많이 썼죠. 프로야구 모자. 자, 그럼 이 중에서 과연 저는 어디에 쓸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요즘 뭐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새로 만들어진 영화에 대해서 많이 선전하는데 그중에서 아가씨라는 그 영화를 많이 띄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폰 정리하는 걸 보게 되면은 영화 제목을 왜 아가씨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화 doll 있잖아요. D-O-L-L, doll 또는 doll, 달 또는 doll이라고 하죠. 인형이라는 뜻인데 이 인형이라는 뜻에 쭉 보게 되면 속어로서 매력적인 젊은 여자 또는 아가씨. 매력적인, 보통 아가씨 그러면 젊은 여자를 말하지 나이 든 사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여성에게 아주 매력적인 남자랄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속어로서 아가씨라는 뜻이 있네요. 아가씨.
주로 보면은 영화 제목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영화 제목뿐만 아니라 영화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 영화 속에서 어떤 그 암시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많죠. 이런 식으로 각종 어떤 문화나 종교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 성적인 것들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 간접적 표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아가씨라는 것을 왜 아가씨라고 했을까 해가지고 봤더니 덜 속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 한 가지 제스처는 그러나 다른 의미라는 뜻에서 막 했었는데, 우물정자 해서 좀 우물정자 한자 비슷한 우물정자,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what the heck이나 핵에서 이제 욕으로서 많이 쓰는데, 욕 말고도 손짓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위에 이제 격자라는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오로지 사전 정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다. 가능성. 그리고 가능성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풍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물정자부터 시작해서 다음 책 속에도 이제 바둑판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sharp은 이제 약간 삐뚤어진 거죠. 그 다음에 greed, 욕심, 탐욕, 궤걸, 대식, 그래서 골메이, 식도락가, greed, great. 그 다음에 해치가 있었죠. 해치도 뭐 부하나 빠타. 해치와 이제 그 속에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꼴, 실험, 격자, 나무망, 구어로 쓰냐 완곡적으로 여기서 많이 쓰네요. HECK, 제기랄, 젠장, 가벼운 욕 정도로 쓰고, 그 다음에 HACK, 구유통, 냅다, 자르다 등 있었고, HAG, 마귀, 할멈, 마녀, 늪, 그런 뜻이 있네요. HAG. 자, 그 다음에 오늘 추가로 하나 시켜줄 거는 이 격자무늬를 가진 게 뭐가 있냐. 쭉 봤더니 좀 이제 풍부한 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금강경 제14장 이상정멸분, 거기 보면은 산스크리트어로 망사가 있습니다. 망사.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먹는 건 망사, 망 또는 망사. 넷, 살점. 의미하는 게 살점을 말합니다. 살점, fresh, 고기, 및 또는 warm, time, 벌레 또는 시간. 그래서 망사, 그물망 이라고 해서 이런 망사가 있지 않습니까? 망사. 근데 이 망사나 망, 이 망사나 망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격자무늬로 이루어진 것이죠. 망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이런 것도 있더라.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갑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가망성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거에서 접근해 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클램 핑거, 손가락을 가지고 했었는데, 클램 핑거, 핑거 리키, 그다음 뭐 천상천하 유아득전, 두 번째 손가락이 의미하는 거다. 뭐 다 핑거 포인팅, 손가락, 보통 엄지 손가락은 제외한 보통 핑거가 있죠. 그다음 파동음, 발진장치, 벨이 달린 타이머, 그다음 뒤지다, 무엇을 손가락인데 몸을 뒤지다, 발음이 뒤지다입니다. 그다음 그래퍼, 잡아채는, 움켜쥐는 사람, 욕심쟁이, 미국 속으로 흥미를 끄는 것,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랍스에서 속으로 손가락, 양손,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지난번 핸드를 했습니다. 핸드도 보면 사람의 손, 척추, 동물의 앞발, 그 다음에 붙드는 기능이 있는 뒷발 또는 매 따위 발, 개, 새우 등의 집게발, 손가락, 손표, 이런 걸 했거든요. 손표, 손가락. 그리고 훅도, 그 다음 더블 조인티도 됐고, 그 다음에 훅도 했습니다. 훅도 보면 갈고리라는 뜻이 있는데, 갈고리 모양의 모든 것, 그 다음 속옷 따위 훅, 깍지 단추, 당기는 것 요소, 함정, 덧, 인용부 있죠? 코테이션 마크, 인용부. 근데 오늘 하나 더 추가시킬 것은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라고 보면 찾아보기 있죠? 찾아보기. 어떤 책 같은 거 딱 보면은 거의 찾아보기가 나오죠. 경륜 잉글리시든 아니면 제목 순위든 ABCD 해서 찾아보기가 나오는데, 색인이라고 그러고, 목록, 그다음 표시, 지시하는 것, 표시, 계기 따위, 지침, 눈금 바늘, 인덱스 핑거. 여기에는 인덱스, 지시하는 손가락, 집게손가락을 말하죠. 집게손가락. 지시하는
손가락, 인덱스 핑거, 인쇄로는 지표, 인덱스 손표. 그러니까 핸드, HA 핸드하고 이 인덱스하고 또 겹칩니다. Duplicate of meaning in one word. 한 단어의 아니 one word가 아니구나. 그 뜻, meaning. Duplication of meaning. 뜻이 겹치는 거죠. 인덱스, 손표. 다음에 fist, 주먹도 있고 hand도 있고 index mark이라고 한답니다. fist, hand, index mark. 겹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광학의 굴전류, 더 인덱스에서 카톨릭에서는 금서 목록, 보통 인덱스, 정치 도덕상의 금서 목록, 속으로는 얼굴을 뜻한답니다. 재밌지 않아요? 세계를 다룬다, 몸모습을 표시, 지시하다, 가르치다. 속으로는 얼굴을 가르치고, 그리고 인덱스의 속뜻을 찾아보면 카톨릭에서 금서 목록, 금서 또는 목록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두 문화가 한 그 단어 속에 뜻이 겹치는 게 있죠. 문화가, 종교끼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수도 있고 저기서는 이걸 수도 있고. 근데 속어적으로 말할 때는 얼굴 쪽에 가깝고, 그렇지 않고 이 인덱스 손표시 할 때는 금서에 가깝죠. 그러니까 상당히 겹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쭉 이제 단어 정리를 쭉 하고, 단어 정리가 사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단어도 많이 발견하고,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리고 이제 각종 종교 문화에 관련된 걸 많이 발견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나중에 만약에 저걸 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양이 많겠지만, 핵심이 되거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물론 이제 응용형도 있습니다. 응용형이나 아니면 그 이제 기막힌 어떤 재치를 발휘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히치나 어떤 소나 말다를 매다, 또는 두 번째의 잉어과의 작은 물고기가 있어서 히치하이크도 쓰는, 이런 거는 이제 굵직굵직한 거죠. 그 다음에 학이 있습니다. 학. 네 발 짐승의 뒷다리 무릎, 뒷다리 복사표 관절, 그다음 닭의 무릎, 또는 속으로는 발, 풋. 그 다음에 이 속어로서 풋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구어로서 저당 잡히다, 폰이나 부채, 교도소, 담보, 그 다음에 몸모습 괴롭히다 다 쓰고 있거든요. 특히 대중매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씁니다. 팝아트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탁탁탁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제 잡동사니 또 있겠지만, 그건 그렇고, 지난번에 stop making a fuss 했죠. 간단 회화, 구어를 쓰는 거 지랄하지 마, 야단법석 떨지 마, 소란 피지 마, 랄지. 다음 don't panic, 당황 걱정하지 마, 당황이나 걱정 등을 하지 마, 또는 겁먹지 마, don't be a chicken, 쫄지 마 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한 간단 회화를 한 서너 가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남녀 사이에서 양다리를 많이 친다고 하죠. 양다리.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귄달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귄달지. 그래서 이제 양다리를 거치다. 양다리를 거치다는 게 be a two-timer라고 합니다. be a two-timer. 그래서 A가 이제 말하는 거. I heard Mindy broke up with her boyfriend. B. Yes, she did. Her boyfriend was a two-timer. 마인디가 남자친구 헤어졌다던데? 맞아.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대. 이런 간단한 얘기인데, I heard Mindy broke up with her boyfriend. Yes, she did. Her boyfriend was a two-timer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be a two-timer 하면 양다리를 거치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많이 쓰는 거.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원래 저래. 저 사람 원래 저래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He always like that. 많이 들어봤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원래 저 사람 저래요? 그렇게 말할 때 Is he always like that? 라고 딱 했으니까 Yes. 그래. 원래 그래. He is. He got no sense of conundrum.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 decorum.
decorum이라서 이제 예의가 없다는 뜻인데, she has no sense of decorum. 어떤 예의 감각이 없다. 또는 he has no manners. 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is he always like that? 저 사람은 원래 저래요? Yes, he is. He got no sense of decorum. 또는 he has no manners. 그래서 he always like that 있죠. 또 하나, he always like that과 같이 쓸 수 있는 게 always 대신 usually. always 대신 usually였어. 저 사람 원래 저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He's usually like that. 아주 많이 들어봤죠? 이제 한번 사람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A. Wow. That action is the height of hypocrisy. 와, 저거 진짜 위선의 극치다. 우리나라에선 말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지. 야, 저거 진짜 심하다랄지. 완전히 그렇게 했죠. Wow. That action is the height of hypocrisy. B. What is with the way she talks? 대체 she는 말투가 왜 저래? What is with the she talks? 그러니까 A가 말해. He's usually like that. 그 사람 원래 저래. 원래 말하는 투가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됐다. 그러니까 he has screw loose. 보통 우리가 screw loose 하면 친한 사람끼리 쓴다는데, 친한 사람끼리. 야, 참 좀 웃기는 사람이네. 그런 말만 안 해. 웃기는 놈이네. 이상하다라는 그 개념보다도 웃기는 사람, 참 저 사람 웃기는 놈이네. 웃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screw loose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 usually like 때는 그놈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usually는 보통 되게 보통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통 이제 저렇게 이런 식으로 도 쓰는데, 이 screw loose는 정신이 나간 놈 혹은 웃기는 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친한 사람끼리 참 웃긴 애야, 저런 걸 다 하다니 웃긴 애야 이런 식으로 어떤 속으로 많이 친한 사람끼리 쓴다고 한답니다. screw loose. Wow, that action is the height of hypocrisy. What is with the way she talks? He is usually like that. He has a screw loose 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동음이어를 또 하나 하는데, 오늘이 드디어 D의 마지막 날입니다. D를 상당히 많이, 이제 D를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이 양이 많았지만 그동안 쭉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C는 이제 D까지 제가 이렇게 손으로 적었어. 손으로 사전을 보기에 막 적어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E부터는 사전을 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음이요. D는 DUMP와 DUMP입니다. DUMP는 잘 알고 있으세요? 벙어리 말을 못하는 아연한, 구어로 멍청한, 그다음 미국 속으로 터무니없는 어휘, 심하게, 지독하게 해서 둘 다 DUMP나 DUMP나 다 덤이라고 발음하죠. 덤. 두 번째, 이를 무엇을 털썩 내려놓다, 떨어뜨리다 놓다, 구어를 무엇 쓰레기를 버리다, 사람을 차에서 내려놓다. 두 번째는 dumps, 구어를 우울, 의기소침, low spirits라고 하죠. low spirits. 세 번째, 짤막하고 뚱뚱한 것 또는 땅다리, 새끼로 만든 던지는 고리. 새끼로 만든 던지는 고리도 따로 있죠. 고리놀이. 그 다음에 dy와 di입니다. die는 물감, 색조를 영어로 hue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hue. 그 다음에 의복 따위를 물들이다, 비유적으로 무엇을 물들이다. 그 다음 di, 사람, 동물이 죽다. 그 다음 뭐뭐 때문에 죽다, 신학으로는 정신적으로 죽다. 그 다음 주사위, 기계 다이스, 압천대, 순나사를 깎는 돌, 뭐 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덤이랑 die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교양을 해야 되는데, 일반 좀 뭐 물이나 곰팡이나 아니면 손바닥 이런 거에 관련이 없는, 그냥 우리가 막 사전을 찾다가 발견된 거, Deutsch Courage에서 구어로 술김에 부리는 용기였어. 막 술 먹고 이제 술 먹은 김에 막 용기 내서 얘기하는 Deutsch Courage. 그다음 Deutsch Dating, 구어로서 비용 분담 데이트. 독일에선 그러나 보다 각자 Deutsch Date. 그다음 Deutsch Love,
Deutschland 해서 미국 서로 애정 표시로 하는 꿀밤. 꿀밤을 딱 때리죠. 아주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 그다음 debug, 유대 민족의 악령, 사자형. 회교에서는 뭐가 있었죠? 속인가 뭔가 진인가 뭔가 있었죠. debug. 근데 유대 민족의 악령 사자형은 debug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너모, 발전기. 더 아는데 왜 했을까요? 구어로서는 정력가 활동가라는 뜻이 있답니다. 디스니저, 병리로 기억장애, 기억부진. 생각이 잘 안 나. 생각이 났다, 안 났다. 디스니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디스피미즘. 이거 참 재밌는데요. 디스피미즘이라고 어려운 거. 저도 처음 하는데, 위약어법. 일부러 불쾌한 표현을 쓰는 일. 또는 경륜. 일부러 막 쌍스러운 표현을 쓴다든가, 불쾌한 표현을 막 쓰는 거예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유포미즘이라고 그러는데 좀 완곡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돌려서 얘기하는 거에 반대. 디스피미즘, 위약어법이랑 발음이 비슷하게 위약 효과가 있죠. 위약 효과, 약이 아닌데 가짜 약이라고 말해서 효과를 보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디스피미즘이라고 해서 일부러 불쾌한 표현을 쓰는 뭐 강조한 일이거나 뭐 그런 때 쓰는 거겠죠. 일부러 불쾌하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쓰는 디스피미즘. 자, 그리고 이제 이 D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이 사전을 정리하면서 마음에 든 거. inhibition이라고 금지, 금제, 억제, 방지. 뭔가를 금지하다. inhibition. 라는 뜻인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심리 쪽입니다. 심리 쪽에 보면 다른 심리 작용에 의한 억제, 억압. 내가 무엇인가를 막 억제를 하고 억압을 당해. 근데 그게 어떤 다른 심리작용이 있어서 내가 억압을 하고 억제를. 내가 자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작용. 뭔지 모르는 심리작용에 의해서 억제를 한다거나 억압을 하는 게 inhibition. 원리 뜻은 금지, 억제, 억압인데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심리작용에 의해서 억제나 억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심리작용에 의해서. 그럴 때도 쓴답니다. 생리선 기관세포의 활동 억제. 그럼 교회에서는 성직자의 성무 집행 금지 명령. 그다음에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 집행의 억제 등이 있고, 인스트루멘탈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단, 도구, 도움이 되는 인스트루멘탈. 그다음 심리에서는 학습에서 포상을 조건으로 삼는. 무엇을 주면은 얘가 그것 때문에 그걸 잘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통해 올바른 조건을 부여하는 것. 기약국. 그런 뜻이 있는데, 저도 보면 인스트루멘탈이라서 지금까지 몇 해 전부터 쭉 정리를 해왔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올바른 조건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인터코스라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터코스라는 것은 교류, 교제라는 뜻이 있는데 또 재밌는 뜻이 있어요. 목목 간의 교제, 교류, 친교, 위드를 쓰고 국가 간의 통상결례, 사상이나 감정의 교환. 또 인터코스, 이렇게 친하게 친분 사이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신과 사람 간의 영적 교통, 영교라고 하는데 신과 사람 간의 영적 교통, 영교. 그거 참 의미심장하죠. 사람과 사람 간이 아니라 신과 사람 간의 영적 교통, 영교. 그리고 커뮤니인가? 어떤 그 영적 대화를 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래서 인터코스라고 원래의 뜻은 교류, 교제인데 신과 사람 간의 영적 교통이나 영교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a devout intercourse with God. 신과의 경건한 영교. 근데 완곡적으로 이런 뜻보다는 그 성교라는 뜻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성교. 섹스라는 뜻을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intercourse. 네, 완곡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런 것 같으니까 신과 사람이 어떤 영적 교류를 나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internalize가 있거든요. internalize. 어느 집단의 문화적 가치, 습속 따위를 학습이나 사회적 적응에 의해 자신의 일부로 만들다.
아주 쉬운 말로 내면화하다 또는 못못의 감정을 억압하다 주관하다. 어느 집단의 문화적 가치나 습속 따위를 학습이나 사회적 적응에 의해 자신의 일부를 만든다. 사람이 저번에 제너럴라이드 어더라는 단어를 한번 소개시킨 적인데, 이제 유년기 이상으로 넘어갈 때 사회라는 어떤 개념을 알게 되고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접촉을 하게 되겠죠.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유교면 유교,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지만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집단을 다 운영을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멀티컬처라고 하죠. 멀티컬처.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막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집단의 문화적 가치나 습속 따위를 공부를 하서든 아니면 사회적 적응을 해서든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걸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건 이제 어떤 사람도 내면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어떤 문화에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켰는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나의 일부로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그것이 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그건 아니다라는 게 좀 지배적이지 않습니다. 지배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때에 따라서 물론 이제 중심은 있지만 상황과 때에 따라서 그것이 막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널라이즈라는 게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드는데, 어느 집단이 문화적 가치, 습속 따위를 학습이나 사회적 적응에 의해 자신의 일부를 만들다. 자신의 일부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이제 상당히 거부반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내면을 하면서 어떤 때에서는 그거에서 강력 억압하고, 그러니까 내면화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내면화가 되죠. 마음 한구석 속에는. 막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도 있어서 오늘 일반 교양 쪽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손바닥, 알, 바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